인공지능 수업 이대로 해봐요. 영역 2. 첫 번째 시간. 기계학습과 딥러닝 지도학습입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이 개념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의 관계를 알아본 후 기계학습의 유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지능은 아직도 베일에 쌓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정의 역시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고안된 기계학습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기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무엇을 학습할지 정해주면 인간의 직접적 명령 없이 규칙과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학습은 학습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딥러닝은 기계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딥러닝에서는 하위의 단순한 개념들이 상위의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로 연결됩니다. 즉, 개념 간의 계층이 형성됩니다. 사물인식과 관련된 딥러닝 예시를 보겠습니다.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온 사진이 픽셀 단위로 입력됩니다. 이 픽셀이 상위층에서 테두리로 출력되고 다시 모서리와 윤곽을 이루는 층으로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대상의 부분들을 이루는 층으로 출력되고 최종적으로 그 대상이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가운데에 놓인 층들이 수많은 층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층의 깊이가 깊다 하여 딥러닝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딥러닝은 최근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195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된 개념입니다. 데이터 증가, 컴퓨터 성능과 기술 발전에 힘입어 근래에 폭발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유명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0.1초 만에 물체를 인식하고 다양한 일을 척척 해내는 인공지능을 마냥 신기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학습 유형에 따른 기계학습의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구분됩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 레이블이 붙어있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영어로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Supervised는 감시하다, 감독하다 라는 뜻이죠. 즉, 인간이 데이터에 레이블을 붙여 감시나 감독을 하며 학습시킨다는 것입니다. 레이블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나 품명 등을 인쇄하여 상품에 붙여놓은 종이 조각, 순화어는 상표, 꼬리표. 정리하면 지도학습이란 기계가 정답이 같이 주어진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학습은 분류나 예측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1, 4학년 대상의 인공지능 교과서 48쪽 일부입니다. 오른쪽 동물들의 이미지 위에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라고 정답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블이 붙은 데이터로 훈련하는 지도학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간단하게 지도학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티처블 머신은 5, 6학년 대상의 인공지능 교과서에도 소개됩니다. 보시면 클래스의 이름을 정하고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해요 라고 적혀 있는데 저 클래스가 바로 정답 레이블입니다. 데이터 하나하나 레이블을 달지 않고 같은 레이블이 붙을 데이터끼리 그룹으로 묶은 것이죠. 지도학습은 이처럼 데이터에 목적에 맞는 레이블을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이 더해집니다.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트레인 모델을 눌러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래스에 넣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로 시험해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훈련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와 모델의 성능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에게 수학 문제 5문제를 풀게 하고 해석과 답지를 준 후 제대로 학습했는지 확인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아까 풀었던 5문제 중에 똑같은 문제를 확인 문제로 내면 학생이 정말 이해해서 풀었는지 해석과 정답을 외워서 풀었는지 알기 힘들겠죠. 그래서 훈련할 때 쓴 훈련 데이터와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엔트리 텍스트 분류 모델 학습 화면입니다. 식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뷰와 부정적인 리뷰로 클래스를 나누었습니다. 긍정적인 리뷰, 좋아요 클래스에는 맛있다, 또 오고 싶다, 만족스럽다 등의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부정적인 리뷰, 싫어요 클래스에는 맛없다, 별로다, 비추천, 후회, 다른 데 갈 걸 등의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그 후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주면 모델이 학습돼서 내가 그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앞에서 훈련시킨 텍스트 모델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엔트리 블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복습해 보겠습니다.